안녕하세요. 나합격 유기농업 기능사의 꽃쌤입니다. 이 강의는 파트 2 토양 관리의 챕터 1 토양 생성입니다. 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왜냐면 영어 용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낯설 뿐이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가서 내지 않으니까 이 용어가 조금 익숙해지면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쉽게 문제가 또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용어 처음 만나서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친근해져 봐요. 알겠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네, 토양 생성에 대한 챕터 1에서는요, 이제 토양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이 유기농업이랑 뭔 관련이 있어? 이거 약간 너무 이론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사실 그런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은 단원 챕터 1입니다. 하지만 이 단원을 아시게 되면, 토양이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약간 어느 정도 학문적인 기초를 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토양 생성에 관한 내용을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네, 토양이란 암석, 암반 엄청나게 큰 그런 딱딱한 것들 있잖아요. 암석의 분화산물과 여기 1번. 자, 그리고 분해된 유기물. 네, 그러니까 딱딱한 그런 엄청난 큰 암석과 그 외에 식물, 동물 여러 가지가 분해된 유기물들이 섞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후와 생물 등의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게 바로 토양인데요. 우리가 토양은 살아있다. 토양은 모든 걸 완전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자연체입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로는 솔룸에서 유행하였고 땅 바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양을 이제 유기농업에서 배우는 의미는 이 식물 체질을 지지하고 지지해준 역할을 하죠. 그리고 양분 수분을 공급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죠. 요거 용어 하나 보고 갈게요. 표토. 표면에 있는 흙입니다. 맨 위에 있는 흙을 얘기해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작물을 재배할 때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네, 토양의 큰 기능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요. 생물이 서식하겠죠? 동식물, 그리고 이제 미생물까지. 그래서 우리는 주요, 작물은 이제 일단, 파트 1에서 이제 배웠고, 여기서는 토양 미생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유전물질이 여러 가지 물질들이 토양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 토양 안에서는 완충성이 있어요. 완충성이 뭐냐면,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겠죠. 토양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투입되고 빠져나가고 이러는데 그런 변화 속에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완충성입니다. 이거 단어 좀 기억해 보세요. 자, 그러면 토양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사실 여기 부분이 제일 심플하면서 핵심입니다. 토양은 아까 암반 있죠? 암반, 그리고 암석. 요 암반, 암석, 여기 좀 써놓을까요? 암반, 암석, 모함. 거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이런 암석, 암반 등이 이제 풍화가 돼서,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풍화가 돼서 이제 모재가 되고, 모재가 또 풍화가 돼서 토양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모함, 모재, 토양.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엄청 큰 덩어리가 잘게 쪼개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암 같은 경우에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이런 종류의 암석이 있는데 아마 이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은 중고등학교 때 이 지구과학 시간에 좀 배우셨을 거예요. 네, 그런 암석에 대한 종류를 볼 거고요. 모재는 이런 위에 그런 암석들이 또 풍화가 돼서 이제 생성된 여러 가지 광물질, 유기물이 됩니다. 그래서 토양이 만들어지는 데는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1cm가 생성되기까지는 200년 정도가 걸린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구에 여러 가지 지역마다 암석이 다 틀려요. 네, 우리나라 지역마다 사람의 그런 인종이 틀린 것처럼 그 암석의 큰 카테고리 세 가지가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입니다. 네, 화성암은 여기 보시면 마그마, 용암이 굳어져서 생긴 암석이고 퇴적암은 이 화성암과 그다음에 변성암이 풍화 침식해서 퇴적된, 그러니까 쌓여서 된 암석이고 변성암은 이 화성암과 퇴적암이 뭐 열이나 압력에 의해서 변형된 암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화성암이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변성암이 될 수도 있고 퇴적암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이제 교환돼서 될 수 있는데 각각의 암석의 종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화성암부터 보고 갈게요. 화성암의 종류는 무엇인가?
화성암은 뭐가 만들어서 된다 그랬죠? 네, 마그마, 용암이 만들어서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화성암은 크게 또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산성암, 중성암, 염기성암. 이거를 어떤 걸로 분류하냐면 규산의 함량으로 분류를 해요. 사실 이제 토양은 규산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됐거든요. 거의 대부분 물질 중에 규산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됐는데 이 규산의 함량에 따라서 이 산성, 중성, 염기성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산성암에는 이 유문암, 석영암, 화강암이 있는데 이 화강암 별표 좀 칠게요. 자, 화성암의 종류에는 산성암, 중성암, 염기성암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삼성암 중에 화강암이 가장 유명한 암석입니다. 이 화성암은 심성암에 있는데 이 심성암이라는 거는 옆에다 좀 써볼까요? 그런 지표면에서 깊은 곳, 여기다 깊은 곳이라 써볼게요. 깊은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암석이고 맨 위에 있는 화산암은 지표면 위쪽에서 얻을 수 있는 암석이에요. 지표면에서 얻을 수 있는 암석 옆에 써있죠? 화산암과 심성암, 반심성암은 뭐 중간이겠죠? 그래서 삼성암 같은 경우에는 화강암이 깊은 곳에서 있다. 그리고 중성암에는 안산암, 반암, 성록암, 염기성암에는 현무암, 휘룡암, 발람암이 있는데 여기서는 현무암 별표 좀 쳐볼까요?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9가지 종류 다 외워야 돼요. 문제가 다음 중 화성암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 화성암 종류 익숙해지셔가지고 요거를 이제 이거는 화성암에 속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에 포함되는 조암 광물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있는 광물이 있는데 이 광물이 사실 알아두셔야 돼요. 6가지거든요. 6가지 이제 계속 나올 건데 6가지 조암 광물이 첫 번째 석영이에요. 석양이 아니라 석영. 고쳐주세요. 석영, 정장석, 흑음목, 감석석, 휘석, 감람석. 단단하겠죠? 석영, 정장석, 흑음목, 감석석, 휘석, 감람석. 요거가 포함된 게 어떤 암이다? 화성암이다. 구조를 외워보세요. 아까 마그마에서 생성된 게 화성암인데 화성암을 또 분류를 한다. 뭘로 분류한다? 규산으로 분류하는데 삼성, 중성, 염기성암인데 이 산성, 중성, 염기성암에서 굳어진 위치에 따라서 깊은 곳에서 굳어진 산성암은 화강암, 표면에서 굳어진 염기성암은 현무암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네, 퇴적암 변성암입니다. 퇴적암은 이 사암, 모래가 굳어진 거, 혈암은 점토가 굳어진 거, 그리고 석회암은 석화, 백운석이 굳어진 게 퇴적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성암은 아까 사암이랑 이제 화강암이랑 구분해 볼게요. 요건 사암은 퇴적암, 그 다음에 석회암도 퇴적암이죠. 그리고 혈암도 퇴적암, 현무암과 셰일은 지금 화강암에 속하고 여기 화강암 이렇게. 그래서 화강암이 변성암이 되는 게 있고 퇴적암이 변성암이 되는 게 있으니까 좀 구분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화강암, 퇴적암, 변성암 부분은 종류를 각각의 어떤 게 화강암 종류인지 어떤 게 퇴적암 종류인지 어떤 게 변성암 종류인지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화성암을 구성하는 주요 광물이 아닌 것을 주요 광물, 조암 광물이 아닌 것은 조암 광물, 주요 광물 같은 말입니다. 네, 아닌 것은 하니까 아까 화성암 총 구성하는 광물이 총 6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요새 최근에 7가지 나온 것도 있어서 하나 더 추가를 해봤어요. 석장, 운, 아까 운인데 흑운모로 돼 있었잖아요. 뒤에 가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운모가 2가지가 있어요. 흑운모랑 백운모가 있는데 보통 흑운모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운모라고도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성석, 휘석, 감람석, 중장석. 요게 최근에 나온 거예요. 요거는 원래는 6가지인데 최근에 7가지로도 나왔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 방해석이라는 게 이제 답인데 방해석은 변성암에서 나온 겁니다. 변성암. 이것도 외워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성암의 6종류 추가로 7종류까지 외우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이제 암석이 엄청나게 큰 암석이 풍화가 돼서 이제 토양이 되는 과정을 이제 차례차례 보실 텐데요. 계속적으로 풍화 얘기를 했는데 이 풍화는 이 기상 환경으로 이제 인해서 부셔지는 과정을 풍화라고 합니다. 바람풍자 생각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 바람뿐만이 아니라 뭐 비, 그다음에 눈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부셔지는 과정이에요. 부셔지는 거. 그러니까 커다란 돌덩어리가 잘게 부서지는 과정이 풍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물리적 풍화를 볼게요. 물리적.
물리적이라는 말은 기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힘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힘이 가해지냐면 압력입니다. 압력. 지압, 지구의 압력, 이 지열, 이 열에 대한 이 파괴예요. 압력. 두 번째 온도예요. 고온, 동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축과 팽창이 일어나면서 이 암석이 부셔져요. 그리고 바람. 이 바람에 의해서 이제 암석이 부서질 수도 있겠지만 바람에서 날라오는 모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로 인해서 부서지는 거. 또 물, 빗방울이 있지만 계속 빗방울로 인해서 암석이 부서지는 경우 있죠. 아니면 빙하, 빙하도 물이잖아요. 물이 얼은 거잖아요. 그거 이동하면서 분해가 풍화가 되는 것들 그리고 염류 그리고 여러 가지 염류 물질들이 있어요. 그 염류 물질이 자체가 이제 부서지게 만드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이게 기계적으로 풍화가 되는데 그 자체의 암석의 변화는 없어요. 성분의 변화는 없는데 그냥 크기가 잘게 잘게 쪼개지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화학적 분화예요. 화학적 분화는 화학적으로 이 성분적으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물리적인 거는 이제 크기가 쪼개진다면 화학적인 거는 뭔가 그 안에 변성이 돼가지고 물질이 추가되거나 물질이 빠지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 용해. 이건 용해라는 건 녹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이 용출되어서 모재가 변하는 거. 그래서 용해, 녹는다 이런 얘기고요. 가수분해. 이거는 이제 물로 인해서 이것도 녹는 과정이고요. 산화, 산소로 인해서 이제 작용을 받고 수화, 여러 가지 수화 물질들로 인해서 변화가 받고 탄산, 탄산가스, 대기 물질로 인해서 변화가 되는 과정입니다. 킬레이트 물질 침전과 같은 이온 반응계로 되어서 또 이제 가용성 물질이 변화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를 이제 종류를 이제 네임 밸류를 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게 조금 크기가 분해되는 건지, 어떤 게 이제 뭔가 추가가 돼서 암석이 분해되는지 그것들을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네, 세 번째로는 생물적 풍화예요. 이건 조금 쉬운데 생물과 관련되면 다 맞습니다. 그래서 동물에 직접적으로 충격을 가하거나 뭐 밟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아니면 먹거나 먹어서 이제 분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식물의 뿌리가 물리적, 화학적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식물이나 미생물이 작용을 한다. 그러면 생물적 풍화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풍화에서 나오는 거는 물리적인 풍화의 종류, 그 다음에 화학적 풍화의 종류 이런 것들을 구분하시는 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풍화가 이제 암석에서 이제 모재까지 됐어요. 그쵸? 모재가 이제 변화가 됐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또 퇴적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고가 있게요. 자, 먼저 정적토입니다. 정적이 일어났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정적이라는 거는 아무 소리도 안 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적토는 토양이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생성되는 토양을 얘기합니다. 좀 써볼까요? 정적토. 네, 있던 그 자리에서 어디 이동하지도 않고 그대로 생성된 토양은 정적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밭토양, 발표 좀 쳐볼게요. 대부분의 밭토양의 퇴적 방식이 정적토 중에 하나인 잔적토입니다. 남아있는 토양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산이 되게 많잖아요. 그 산이 이제 그 자리에서 그 기후에 맞게 발달된 잔적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 정적토에는 이탄토가 있는데요. 이탄토는 그 습생식물이 많은 지역에서 발생되는 그런 토양을 이탄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빙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중력의 힘이 엄청 강하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산이 많은 지역, 그러니까 그 산이 부셔져가지고 풍화가 작용돼서 발달된 그런 토양 방식이 잔적토, 정적토 중에 잔적토라는 거 기억하세요. 밭토양은 잔적토. 네, 그리고 이제 운적토입니다. 그래서 운적토는 말 그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토양이 움직여가지고 운반이 돼서 쌓여서 토양이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옮겨졌을까? 네, 그래서 운적토는 어떻게 옮겨졌을까의 핵심을 두시면 돼요. 자, 운적토의 종류를 먼저 보고 갈게요. 붕적토 있어요. 붕 이런 느낌은 중력에 의한 조금 어감이 이상하긴 하지만 붕적토. 네, 암석이 높은 곳에서 중력에 의해서 낮은 곳으로 이동되는 거예요. 이게 붕적토입니다. 날아가는 붕 이거 생각해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충적토 이게 충적토거든요. 충적토
충적토는 우리나라 논토양의 태정 방식이에요. 별표 쳐볼까요? 그래서 이 산에서 있는 그런 흙들이 이동돼가지고 논 쪽으로 퇴적된 그런 땅이 굉장히 비옥하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논토양의 태적 방식은 충적토가 있습니다. 예시로는 홍암, 평지, 선상 충적토, 삼각주. 네, 그런 이제 밑에 쪽 지방들, 그쪽 땅이 운반된 토양이고 충적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쌓여서 그런 쌓인 그런 토양들을 충적토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빙적토 볼게요. 느낌이 이 뭘로 운반됐을까요? 빙적토는 빙하입니다. 빙하.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겠죠. 빙하에 의해서 흐르는 녹는 물에 의해서 운반된 거. 이거고 풍적토는 이 바람풍 생각하시면 돼요. 바람에 의해서 이동되는 토양인데 사구는 사막에 대한 거고 화산의 토는 화산이 있는 지역, 레스는 미사가 풍적된 거, 작은 모래 그런 것들을 된 거고 해성 침적은 해안에서 발생되는 그런 토양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종류가 지금 운적토가 많잖아요. 그쵸? 운적토가 종류가 많은데 사실 심플해요. 붕적토는 중력, 충적토는 논토양 대전 방식이 유명하고 빙적토는 빙하, 풍적토는 바람, 해성침적은 해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심플하게 외우시고 각각의 그 충적도의 예시, 그 다음에 풍적토 예시를 종류를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풍화가 되면서 어떻게 풍화가 될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풍화? 아까 뭐 기후가 어쩌고 뭐 했는데 어떻게 토양이 부서질까 했을 때 총 우리가 부서지는 원인이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좀 써볼게요. 네,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네. 5가지인데, 첫 번째, 기후입니다. 이게 가장 커요. 기후, 별표, 기후. 기후라는 거는 뭐, 비, 바람, 뭐 온도, 뭐 이런 것들 있죠. 공기. 그래서 토양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기후적 요인. 이게 토양이 전체 안반이 부셔지고 모재가 되고, 운반되고 하는데 가장 영향을 주는 게 기후입니다. 제일 커요. 지역마다 기후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기후에 따라서 또 토양이 굉장히 달라요. 토양 색깔이나 뭐 토양의 알갱이 구조가 굉장히 다릅니다. 성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토양이 생성되는 데는 기후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거. 자, 두 번째는 모재입니다. 모재가 뭐냐면 토양이 밑에 있는 원래 암석, 암반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쵸? 네. 원래 이 암반 자체, 그 암석이 생성된 종류에 따라 다른 거죠. 네. 암반의 종류에 따라. 자, 그 다음에 지형이에요. 지형. 그 지역의 침식, 그 다음에 그런 변화 모양, 이런 것들이 때에 따라 달라지고, 시간.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풍화가 되는 기간에 따라서 미숙기, 성숙기, 노령기로 나눠지고요. 형성 과정에 따라서 뭐 어떤 거는 금방 생성되는 토양, 어떤 건 오래된 생성되는 토양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식생, 여러 가지 생물적 풍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작물이 발달될 때 그 토양의 환경이 굉장히 다른데 이 생물들이 종류에 따라서 어떤 생물이 많이 사냐에 따라서 그 토양의 종류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인간에 의해서도 굉장히 달라지는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지형 변화, 건축, 그다음에 댐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토양 생성에 변화를 주는 5가지를 봤는데 그 변화한 그런 과정에를 세부적으로 또 나눠서 불러요, 이름을. 그리고 그런 걸 부른 게 만든 학자들이 외국 학자다 보니까 그 토양의 변화 과정을 부른 이름들이 다 영어예요.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외워야 될 게 7개밖에 없어요. 7개를 조금 친근하게 갖는 시간을 볼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엄청나게 큰 암석이 풍화작용, 뭐 여러 가지 물리적, 그다음에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인해서 자꾸 부서지는 거죠. 부서져가지고 이제 토양이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부르는 작용이 몇 가지가 있다? 7가지가 있다. 7가지. 네, 7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가 되는 과정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7가지 나눠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포드졸화 작용이 있습니다. 전체 암석이 토양이 되는데 포드졸화 작용을 가지고 이제 토양이 됩니다. 포드졸화 작용, 포드졸화. 이거 굉장히 이 용어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포드졸화. 네. 이 포도조라는 한랭 습윤지대 그리고 침엽수림 이런 데서 많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 말고 한랭 습윤, 좀 약간 습기가 많고 추운 지대 있죠. 그런 데서 발생되는 게 포드졸화입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그런 논에서 많이 발생되는 게 포드졸화 작용이에요. 그래서 용탈층 동그라미 집적층의 표백화를 발생시키고 논의 노후화답 또 나왔죠? 논의 노후화답에서 나타낼 때 일어난 작용이 포도졸화 작용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라토졸화. 라토졸화는 열대우림 얼마나 덥겠어요, 그쵸? 사바나 기후, 아열대 수분 기후 이렇게 더운 지역에서 발생되는 게 라토졸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염기성 무기 성분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고온일수록 이럴 때 많이 발생되는 토양 변화 작용이 라토졸화입니다. 라토졸화. 네, 그다음에 글레이화. 이 글레이라는 게 회색이잖아요, 그쵸? 여기다 써볼까요? 회색. 그래서 회색이라는 거는 엄청 이제 산소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냉랑, 한랭수분, 약간 포도조라랑 비슷한 그런 기후죠. 약간 춥고 습기가 많고 그리고 더불어서 지하수위가 높은 저습지라는 거는 물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배수가 불량한 곳. 물이 잘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소가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런 환원 상태,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게 글레이화 작용입니다. 네. 그리고 염류화 작용. 염류화는 여러 가지 염분이 많이 쌓여 있는 건데 이건 건조 지역에서 발생되고 가용성 염류가 토양의 표면에 집적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염류가 있겠죠. 필수 원소나 여러 가지 염류가 자꾸 쌓여요. 빠져나가지가 않고. 그리고 특히 나트륨이 첨가돼서 되는 게 염류화 작용입니다. 염류, 그다음에 나트륨 얘기 나오면은 염류화 작용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석회화 작용. 네, 석회화 작용은 반건조 지역이고 탄산 칼슘을 주로 하는 염류가 집적되는 게 석회화 작용입니다. 여러분, 석회 나오면 짝꿍은 칼슘이에요. 칼슘. 석회 성분 중에 칼슘이 들어있어요. 석회, 칼슘. 짝꿍처럼 외워두세요. 점토화 작용. 점토화 작용은 온난 습윤. 따뜻하면서 수분한 거예요. 그동안 이제 글레이화나 포도조라는 한랭수분, 저습지 뭐 이런 거 있는데 점토화는 따뜻하고 물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화렵, 낙엽, 수림이 있는 곳이고 요거는 풍화된 규산, 알루미늄 함량이 많은 점토광물, 점토화 작용이니까 점토광물이 많겠죠. 그런 것들로 인한 작용이 점토화 작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식작용은 저지대 물속, 유기물 분해가 늦기 때문에 부식이 집적된 그런 토양 작용이 부식작용입니다. 네. 처음 이게 한번 보면 굉장히 지금 7가지가 어렵게 느껴져요. 뭐 포도졸화, 라토졸화, 글레이화. 근데 사실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약간 특징도 다르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아까 체크드렸던 포도졸화랑 글레이화. 요게 좀 잘 많이 나옵니다. 요거 특징도 그럼 알아두세요. 네. 토양의 분류입니다. 우리 식물학적 분류 했던 거 기억나시죠? 무슨 과다, 무슨 속이다, 이런 거. 그런 것처럼 토양도 이제 점점 더 분류를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토양에는 어떤 작물이 맞는지 이런 것들 알아내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토양의 분류는 미국의 농무성이 그 USDA의 분류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요. 이 토양의 분류의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토양목 단위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작은 단위가 토양통입니다. 토양통 기억하세요. 우리가 작물 같은 경우에는 무슨 품종, 무슨 종 이러잖아요.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해서 가장 큰 범위가 개고 가장 작은 단위가 무슨 품종, 종 이렇게 하는데 이 토양은 통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기억하시고 토양 분류의 최소 단위는 토양통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한 약 400개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405개까지 있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토양통은 그 토양이 처음 발견된 지역의 지형의 명칭을 사용하는 고유 명칭이에요.
우리가 품종 이름 이렇게 이명법 짓는 것처럼 이렇게 토양통도 고유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흑토람이라는 국내 사이트가 있어요. 흑토람. 그 사이트에 가시면은 각 지역별로 그 토양통을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조금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토양통을 구별할 때 어떻게 분류하냐면 보시면은 생선론적 분류와 형태론적 분류가 있거든요. 생선론적 분류는 기후, 식생, 모재, 우리가 토양에 영향을 주는 큰 요인들에 의해서 분류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형태론적은 형태, 토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중시한 객관적인 정량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이 토양을 크게 12목으로 크게 분류를 하는데, 12목의 종류를 좀 보고 갈게요. 네, 토양목은 총 12목입니다. 요거 하나가 빠졌어요. 12목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네, 이 토양목의 종류가 12가지가 있고, 네, 큰 단위죠. 토양목 12가지가 있고, 12가지 그 밑에 아래에 이제 토양, 토양 암목, 토양 대군, 토양 아군, 토양 속, 마지막 토양 통까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는데, 토양목에 대한 특징을 간단하게 좀 보고 갈게요. 자, 그리고 먼저 우리가 12가지 이 토양목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이게 다 있는 게 아니라 7가지밖에 없거든요. 7가지 표시를 좀 해볼게요. 알피솔, 안디솔, 인셉티솔, 히스토졸, 몰리솔, 그 다음에 울티솔, 마지막으로 엘티솔. 요렇게 7가지가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다른 거는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솔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라 가지고 이렇게 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피졸, 안디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피졸부터 보면은 알피졸은 수분 온대, 아열대 쪽에 있는 거고 점토 집적층의 주로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솔은 어두운 제주도 울릉도 지역. 그리고 인셉티솔이라는 건 이게 시작이란 뜻인데 이거는 이제 젊은 토양이에요. 옆에다 좀 써볼까요? 젊은 토양, 좀 어린 토양인 거죠. 젊은 토양이고, 네, 히스토졸은 담수 상태, 산성 조건, 몰리솔은 반건, 반습의 초원, 울티솔은 온난 수분, 열대, 아열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굉장히 설명이 복잡한데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나올 때마다 문제를 기출문제 보면서 이제 그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9번에 옥시솔 같은 경우는 이게 옥시라는 게 이제 산화라는 뜻인데 수분 열대, 그리고 이제 풍화가 많이 이루어져요. 풍화 많이 이루어진 거. 네. 네, 이제 토양을 이제 구분을 했었고, 네, 토양을 이제 완성된 그 지역 안에서 토양을 한번 단면을 잘라서 구분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제는 내 밭을 생각해야 돼요. 내 밭에, 내 지역에, 내 토양에 그런 그 지역만의 하층부로 들어가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토양 단면이라는 거는 여기 보세요. 토층을 분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양이 있잖아, 그쵸? 그 밑으로 계속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약간 토양이 첫 번째는 맨 위에 있는 토양은 여러 가지 식물이 썩어 있는 토양이고 그 안에 좀 파보면은 약간 거무스름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 깊숙이 들어가는 과정을 상상하면서 토양 단면을 조금 보고 갈게요. 그래서 토양 단면은 5가지로 구분합니다. 유, 용, 진, 모, 암. 따라해 볼까요? 유, 용, 진, 모, 암. 영어로도 써야 돼요. 영어로도 유용진모 OABCR 유용진모암 요것만 외우시면 좀 편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그 토양 밭에는 그런 토양 위치는 층이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맨 위에 OABCR 유기물층 O, A, B, C, R 이렇게 구분합니다. 맨 위에는 5층 유기물층, A층은 용탈층, B층은 집적층, C층은 모재층, R층은 안반층이에요. 자, 그래서 맨 위에 층 유기물이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동식물의 잔해가 쌓여 있고 유기물이 많이 있는 층이에요. 그래서 유기물층도 O1, O2로 나누거든요. O1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O2는 이제 잘 썩어서 원형을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A층부터 가면 용탈이라는 거는 이제 용이 된다, 빠져나간다 이런 거잖아. 용해둔다. 그래서 이 유기물층에서 나왔던 게 쌓여서 밑으로 씻겨서 된 부분이고 용탈층. 이 용탈층에서는 A1, A2, A3가 있지만 여기 가운데가 가장 제일 발달된 용탕층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집적이 잘 된 게
A2층입니다. 그래서 A층에서는 A2층이 최대 용탈층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B층에서는 집적, 쌓인다는 얘기예요. 쌓여간다. 쌓여간다. 줄 좀 쳐볼까요? 쌓이는 층이고, 용탈층에서 쉽게 내려온 게 밑으로 중력에서 쌓이고, 네, 모재층은 토양 생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층이에요. 그리고 안반층은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모암층.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풍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던 안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모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유기물에서 이렇게 뭐 식물이 자라날 거 아니에요. 식물이 영향을 줘서 이렇게 발달되기도 하고, 각각의 영향을 위아래서 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유기물증 좀 아까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까 영어로 5층 돼 있었죠? 그리고 여기 성토층에 돼 있는데 성토층이랑 용탈층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용탈층, 요거 A,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집적층, 나와 있진 않지만 집적층, B, 모재층, C, 안반층, R. 그래서 용어도 정리를 하셔야 되고, 영어도 O, A, B, C, R. 이거 순서 외워두세요. 유용, 진모, 암. O, A, B, C, R. 가장 최대 용탈층은 A2, 최대 집적층은 B2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수업이 외워야 될 게 많다라고 생각하면 많이 했을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보시면서 자신만의 공책에 정리를 하시고 외워야 될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좀 다듬어 놔.